안녕하십니까, 모아비아 개론입니다. 오늘은 우연히 폐차장을 들렸는데 폐차 처리된 모아비를 발견하게 돼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떤 사례 때문에 이렇게 사고를 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고를 당했던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하비가 어떤 정도의 승객을 보호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차량이 폐차 이후에는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모습은 굉장히 처참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단단한 이미지의 모하비 전면 모습, 그 중에서도 왼쪽 헤드램프가 완전히 박살이 난 그런 상태의 모습입니다. 먼저 가까이 보게 되면은요, 도장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아무래도 거의 신차급인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8년식에서 한 19년식까지 되는 더뉴 모하비, 그 중에서도 후기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보험사에서 이런 차량들을 전손으로 넘기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차를 원상태로 고치는 비용보다 차라리 전손 처리를 해서 차량 가격을 일부 보상받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넘어온 것 같고요. 폐차장으로 넘어온 것 같은 경우면은 이 차는 그냥 모든 부품들을 다 갖게 해서 수출을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국내에서 그대로 뭐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부품을 아무래도 해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왼쪽은 전부 다 날라갔지만, 오른쪽에 있는 헤드램프나 램프류 정도는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겠죠. 특히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HI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름 고가의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헤드램프 쪽으로 해서 왼쪽 10%는 거의 다 날아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신기하게도 자 보시면 뒷모습은 거의 다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그대로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8년식, 19년식 후경인 게 맞는 게, 이 보시는 이 뒤쪽에 있는 리어 스포일러 라인이 신형 방식으로 되어 있죠. 후면 충격은 거의 없었습니다. 후기형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스탠 플레이트가 지금 또 이렇게 깔려 있고요. 뒤에 있는 트렁크 리드라던가 램프, 범퍼류 전부 다 뒤에 있는 거는 거의 그대로 살릴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뒤에는 상태가 거의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침 보니까 옆에 또 모하비가 또 이렇게 사고가 나서 있었네요. 이 모하비 같은 경우는 시트가 베이지 컬러인 것을 확인해 보면 아마도 초기형 모하비, 그러니까 S1 엔진 혹은 한 6년씩 이전까지에 들어갔던 모하비 초기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이드 커튼 에어백이 전개된 모습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이 폐차장에서 보는데 프레임하고 캐빈을 분리를 해놓은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차량도 꽤나 큰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사고 범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추측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한 25톤 정도 되는 트럭을 후방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부딪힌 것이 아닌가, 후방을 충돌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나름 회피를 하기는 했는데 많이 못 피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전면에서부터 A필러까지 좀 더 지대가 높은 범위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쪽 부분이 거의 다 날아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연료 필터가 거의 보이고 있고요. 엔진도 거의 다 노출이 될 정도로 전면의 10% 정도가 갈려 나간 상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충격이 워낙 강했으면 지금 보면 조수석 문짝은 아예 찌그러졌고요. 지금 보시면은 본넷 같은 것, 그리고 A필러도 많이 뭉개졌고, 전면 유리 또한 많이 이렇게 고장이 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꽤나 많이 고장이 났네요.
특히 전면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있는데 이 프레임이 조금 아래로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면으로 이렇게 추돌을 했다고 한다면 이 프레임이 버텨주면서 차가 이렇게 뒤로 밀려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아무래도 윗면을 정확하게 깎아나간 것 같은 그런 사고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런 모하비 같은 차량이 이렇게 차고가 높은 정도였기에 망정이었지, 대형 트럭, 그러니까 뭐 25톤 이상의 트럭들은 승용차가 뒤에서 후면 충돌을 했을 때 본넷이 거의 아래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빠르게 차량을 선회를 하면서 회피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럼에도 꽤나 충격이 많이 있었고, 프레임이 아닌 위쪽에 뭐 본넷이라든가 캐빈 쪽은 일반 뭐 모노코크 차량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주 처참하게 찢겨나간 모습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타이어는 순정 타이어 다이나프로 HL2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휠 상태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제가 생각했던 요 위쪽, 그러니까 본넷 위쪽에 10%만 후미 충돌로 트렁크, 그러니까 트럭의 뒤에 있는 화물 적재 공간에 이렇게 빨려 들어간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후면 공간은 뭐 거의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보이시는 뭐 문콕 방지 스티커라든가 타이어에 부착되어 있는 이런 스티커 같은 경우도 뭐 출고 상태의 그대로의 모습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내 사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야, 조수석에 만약에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많이 다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쪽에서 많이 A필러까지 들어왔고, 특히나 지금 들어오는 모습에서 봤을 때 유리창이 깨지게 되면서 운전자가 제대로 된 제동력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를 나게 되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게 되고, 사고가 났을 때 급브레이크를 딱 밟아주는, 풀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그런 습관이 들여야 되는데, 정말 위급 상황에서는 오금이 저리게 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풀 브레이킹을 못하게 하거나, 오히려 핸들의 방향성을 놓쳐버리거나, 오히려 오작동으로 뭐 기어가 중립으로 빠지거나, 브레이크 대신 약세를 밟는 그런 현상들이 또 다른 2차 사고의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조수석 에어백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좀 궁금한 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상단에는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우레탄이 터지게 되면서 아예 쪼개집니다. 이 보시면 우레탄이 깨져나간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우레탄들이 터져서 깨져나가게 되면서 에어백이 전개가 됐고, 바로 조수석에 있는 얼굴 부위나 가슴 부위를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면에 있는 이 부위들이 전부 다 우레탄이에요. 굉장히 푹신푹신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최근에 자동차 리스토어하는 뭐 그런 업체들을 보게 되면 뭐 차량 안에 우드 트림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게 되면, 부러지게 되면 굉장히 날카로운 형태로 변할 수가 있고, 이게 사람의 신체를 관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자동차 보면은 리스토어된 차량 중에 실내에 우드 트림을 이렇게 진짜 나무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요즘 자동차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우레탄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전방에 있는 이 센터페시아도 굉장히 많은 이탈이 있었네요. 지금 후기형인 걸 확인할 수 있는 후기형 내비게이션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기어봉도 후기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라운드 뷰도 있고요. 전방 충돌 뭐 다 있는 걸 보니까 풀옵션 모델인 것 같아요. 프레지던트에서 뭐 풀옵션 다 들어가 있는 옵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는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핸들 같은 부위에서도 지금 보시면 에어백이 바로 전개가 됐는데, 핸들 부위 혼 커버가 깨지면서 에어백이 튀어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고자분께서 아무 일이 없었기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되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이 거의 뭐 5초 이내 정도 사이에서 발생하는데, 그때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특히 MCB라고 했죠. 자동충돌 방지 기능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아무래도 블랙박스에 있는 SD카드를 추출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다중충돌 방지 기능이라는 것이 2023년형부터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 이런 위급 상황 속에서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자동차의 운동 범위를 제한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다시 살린다면 얼마든지 다시 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폐차장으로 넘어간 케이스고요. 아무래도 부품 각계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뭐 좋은 용도로 쓰이지 않을까. 특히 후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새거 상태로 볼 수가 있고, 뭐 일부 값이 나가는 부품들을 이렇게 곧 살릴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차량을 다시 살려서 타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안전운전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모하비였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사고였지, 일반 승용차였으면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사고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들의 생각을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하비아 개론이었습니다.